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비트코인은 안정세, NFT는 갑자기 활황, 알트코인도 부활, 온체인 자금 집중, NUPL 회복세. 다음 폭발의 주인공은 다시 비트코인일까? 온체인 USDT 발행량 750억 돌파, 저스틴 선이 스테이블코인 패권 장악, 전설의 공지가 전설의 대실패로 피코인 일주일 새 60% 폭락, 농구 코트에서 백악관 잔디밭까지 오덤의 암호화폐 야망은 검은 넥타이로 돌파할 수 있을까? 한국 대선 첫 TV 토론, 긴장감 팽팽, 가상화폐가 핵심 전쟁터로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5월 19일 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7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까지 급등했으며 시장 점유율도 64.31%로 상승했습니다. 예전 패턴대로라면 이는 전형적인 흡혈 장세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알트코인은 힘을 못 쓰고 자금이 빨려 들어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횡보 중이며 가격은 안정적인 반면 시장 점유율은 61.56%로 하락. 알트코인과 밈코인의 인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자금이 소형 종목으로 돌아오고 보안 상승장이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소액 자금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알트코인도 밈코인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단 과도한 낙관은 금물. 이번 보안 상승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동력을 잠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점을 뚫기 위해선 자금 순환이 한 바퀴 돌고 비트코인으로 재유입돼야 합니다. 현재 시장은 10만에서 16만 달러 사이에서 넓은 박스권을 형성 중입니다. 진짜 돌파는 다음 자금 복귀에 달려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인 순미실 현손익이 최근 0.571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현재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이 수익 구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말하는 0.5 분기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비트코인이 거의 $10,000에 도달했을 때의 고점인 0.634와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가격은 다시 고점으로 회복됐지만 실제로 코인을 보유하고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많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의 큰 변동에서 이미 많은 투자자가 털렸고 지금은 손에 코인을 잘 쥐고 있는 강한 신념의 홀더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 입장에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매물이 줄고 코인 보유가 집중되기 때문이죠.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 시점에 자금이 알트코인과 밈코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온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11만 달러 돌파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흐름은 안정적일 뿐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어쩌면 다음 대세장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한동안 잠잠했던 NFT 시장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난주 NFT 총 거래액은 17.26% 증가해 1억 3,700만 달러에 달했으며 구매자 수는 무려 390% 가까이 폭증했고 판매자 수도 2배로 증가했습니다. 총 거래 건수는 1,490만 건으로 온체인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거래액은 430만 달러, 비트코인 체인은 53.5% 상승해 2,260만 달러를 기록하며 단숨에 2위로 떠올랐습니다. 솔라나, 마이톳, 폴리곤도 상위 5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자금이 실제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 고수익 기회를 찾고 있다면 기존에 많이 언급됐던 밈코인이나 저시가총액 알트코인 외에도 한때 폭락했던 주요 NFT 프로젝트가 다음 폭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 자금으로 반전을 노린다면 지금이야말로 가볍게 들어가 크게 노릴 수 있는 창구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더리움이 여전히 레이어2의 가스비 문제로 고전하는 사이 트론은 조용히 USDT 유통량에서 이더리움을 앞질렀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트론 체인상의 USDT 발행량은 75억 달러에 달해 이더리움을 넘어섰으며 전체 USDT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최대 USDT 발행 퍼블릭 체인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이는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트론이 가진 무기는 3가지입니다.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 속도가 빠르며 네트워크가 안정적입니다.
개인 사용자든 기관이든 스테이블 코인 정산 시 가장 먼저 선택하는 곳이 바로 트론입니다. 2023년 중반 이후 트론은 매달 약 10억 달러 상당의 USDT를 꾸준히 증발해왔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160억 달러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그저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저스틴 선에게 있어 블록체인 사업 확대에 있어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트론은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알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5월 초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USD1 스테이블 코인을 트론 네트워크에 정식 배포하며 웹3 세계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 트론 체인 상의 1일 평균 거래 건수는 800만 건에 달하며 하루 거래 금액은 250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탈중앙화 거래소의 4월 거래량은 전월 대비 40% 증가해 49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트론 창립자인 저스틴 선은 SNS를 통해 USDT 총 공급량 중 50.2%가 이미 트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0.2%의 차이일지라도 이는 1억 달러 목표로 가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A commitment to decentralization. In this fast-paced industry, no single solution can meet the diverse demands we are seeing, making the development of Layer 1 platform critical for the growth. Since inception, Tron has been dedicated to building an effective, secure, stable, and decentralized blockchain platform. We understand that the true value is in the public chain ecosystem, comes from liquid assets held by two users. 트론은 왜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절약할 곳은 확실히 절약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트론 USDT를 사용해 해외 송금을 하면 수수료는 단 0.1%에 불과하며 처리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반면 전통은행의 전신 송금은 입금까지 3에서 5일이 걸리고 수수료는 5%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한 차원이 다른 공격으로 인해 트론은 개발도상국의 금융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론이 이더리움을 추월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가치 논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 계약이 최우선이었지만 현재 사용자는 누가 더 저렴하고 빠르고 편리한가를 중시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약이라도 쓰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타리키 여전히 가스비 패치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저스틴 선은 이미 1억 달러 USDT는 예고편일 뿐이며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론의 이번 기술 혁신은 어쩌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혁신의 물결을 이끄는 이는 한 명의 중국인입니다. 한쪽에서는 트론이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빠르게 질주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P 네트워크가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듯한 모습으로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모바일 채굴 혁명이라 불리던 이 프로젝트는 매일 버튼을 누르고 6년간 포기하지 않은 신념으로 올해 2월 20일 마침내 메인넷을 오픈하였으며 여러 거래소에도 상장되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사용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계정에 갑자기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생기면서 당장 은퇴하고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환상을 정면으로 부수었습니다. 상장 직후가 정점이었고 P 가격은 곧바로 폭락했습니다. 4월에는 가격이 바닥을 기듯 움직이며 한 달 내내 0.6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했고 심전도처럼 출렁이는 모습으로 온체인에서 가장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5월 컨센서스 컨퍼런스를 앞두고 PI 공식 측에서 서사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분위기가 반등했고 가격도 잠시 숨을 돌려 1.67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등이 진정한 전환점인지 아니면 다시 눕는 흐름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P 네트워크는 방대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콘센서스 컨퍼런스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공식이 메인넷의 대규모 DApp 론칭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PI 핵심팀이 발표한 중대 발표는 PI Network Ventures라는 투자기관 설립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대와 크게 어긋난 결과는 커뮤니티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썰렁했고 박수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X 플랫폼에서는 비웃음과 조롱이 타임라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커뮤니티의 분노는 코인 가격에도 즉시 반영되어 PI 가격은 일주일 내에 최대 60% 이상 하락하며 시장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P네트워크의 붕괴는 신뢰의 한계가 왔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인넷 출시 당시에는 수백 개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는 그럴듯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실제로 작동하는 앱은 겨우 5개뿐이며 그것도 겨우 열 수 있고 볼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속했던 생태계의 번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활발하다는 P쇼핑몰조차 거래량은 집 근처 슈퍼마켓보다도 적습니다. 그리고 공식이 늘 강조하던 탈중앙화도 실상은 의문투성입니다. 노드가 분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1억 달러 규모의 생태계 펀드 심사 권한은 여전히 정체불명의 익명위원회가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탈중앙화입니까? 그렇다면 중심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커뮤니티 입장에서 이는 단순히 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6년 동안 매일 번개 버튼을 누르며 쌓아온 인내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30만 명의 채굴자들이 가졌던 기대는 결국 다음과 같은 웹3의 냉혹한 진실로 돌아왔습니다. 실질적 가치를 갖지 못한 토큰은 결국 거품일 뿐입니다. P네트워크는 어쩌면 가장 길고 가장 부드러운 실패였는지도 모릅니다. 밈 코인이 진지하지 않다고요? 오드엠은 자선 활동도 하고 만찬도 참석 중. 이준석이 스테이블 코인 차이, 날카롭게 지뢰, 이재명이 3초간 멈칫. 한국 대선, 코인 전쟁으로 번지다? 며칠 전 X 플랫폼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정면으로 맞섰던 전 NBA 챔피언 라마 오덤이 최근 트럼프 측으로부터 만찬 초대를 받았습니다. We got a dinner to go to, huh? Yeah, May 22nd in DC. Basically, I'm calling just to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that was also emailed to you, but we just, like to confirm everything over the phone as well. So you will be able to attend, I take it? Of course. To meet President Donald Trump. Donald Trump is from my borough. 오덤의 이번 행동은 정말 제대로 된 밥 얻어먹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도엠이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프로젝트 안에 트럼프 만찬 플랜을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고 순위 경쟁을 통해 만찬 참가권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날짜는 5월 22일, 장소는 워싱턴 교외에 있는 트럼프의 골프클럽입니다. 상위 220명의 보유자는 식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상위 25명은 VIP 존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백악관 투어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코인업계는 술렁였습니다. NBA에서 웹3으로 진출한 오덤답게 이번 작전은 완벽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덤 프로젝트는 트럼프 만찬에 성공적으로 연결되면서 순식간에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핵심적인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물 달러 자산에 고정되며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 USDO와 연계하여 생태계의 안정성과 자산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둘째, 약물 중독 반대라는 공익적 이슈에 집중하여 세계 최초로 금단을 주제로 한 밈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금융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융합하였습니다. 셋째, 커뮤니티 메커니즘을 업그레이드하고 트럼프 만찬 플랜을 통해 사용자 참여의 열정과 유대를 자극하였습니다. 넷째, 프로젝트 팀은 온체인 투명성을 약속하고 동시에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바이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USDO의 핵심 발행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명확하고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he gate is going to open at 5:30. Please don't arrive earlier than that. Dinner is going to begin around 7:38 and last until about 10 p.m. You should have received the email you gave us, which I believe was LamarOdom7@iCloud.com. Large bags, backpacks are allowed. Please don't bring any gifts for the president.
It's a black tie optional event. Information I have for you right now. 오덤은 트럼프 측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만찬 초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정해졌으며 만찬은 저녁 7시에 시작해 밤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주의사항도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큰 가방 금지, 대통령에게 선물 금지, 블랙타이는 자유 착용입니다. 말하자면 포멀하게 입고 싶은 사람은 입고 자유롭게 오고 싶은 사람은 편하게 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통화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덤을 사칭하는 사람이 여럿 나타나 트럼프 측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보 양식도 거의 마비될 뻔했습니다. 결국 진짜 오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담당자는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이번 만찬은 그 자체로도 화제이지만 오덤은 단순히 식사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O2M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는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만찬에서 단순한 존재감 과시가 아니라 금단 재활이라는 주제를 더 넓은 무대에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O2M에 대한 글로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 위해 암호화폐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번 후보인 이재명은 5월 6일 당선되면 암호화폐 ETF 합법화, 수수료 인하, 청년 투자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인 5월 18일 첫 TV 토론에서 4번 후보인 이준석이 갑작스럽게 USDT와 USDC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재명은 당황하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네티즌들은 그의 암호화폐 지지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블록체인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USD와 USDC는 대표적인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T는 테더가 발행하며 유통량은 많지만 준비금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반면 USDC는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공동으로 발행하며 뉴욕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 합법성과 감사 투명성이 높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열기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국 국내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주식시장과 거의 동일하며 전국의 암호화폐 자산 총액은 1,051조 원 약 716억 달러에 달해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한국의 중요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보형이라고 하셨는데 담보형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담보형 코인 외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USDT, USDC 두 가지가 90%가량의 유통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 곡물 쌀값 관리에 3조 아니 원입니다. USDT, USDC 질문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저 대답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무조건 토론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가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시간 낭비하시려고 하는 자, 3조 원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그렇게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재명에게 질문한 이준석은 단순한 후보자가 아닙니다. 2021년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 두 사람은 갈등을 빚었고 당내에서 권력 분열과 정책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준석은 주변화되었고 이에 분노하여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정치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에도 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전 강세장에서 그는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번 선거 자금의 일부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얻은 수익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농담으로 이번 강세장에서 번 돈으로 몇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대선까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다른 후보들이 암호화폐 이슈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한국 대선에서 웹3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보유로 인한 평가 이익이 약 3억 5,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비트코인 매입을 시작한 이후 엘살바도르는 국고에서 보유한 비트코인을 통해 상당한 가치 상승을 실현하였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최근 현실 세계에서 로봇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이 낮기 때문에 물리법칙에 부합하는 가상 세계에서 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딥마인드 및 디즈니 리서치와 협력하여 물리 엔진 뉴턴을 개발했으며 7월에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듀네의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낸스 지갑의 거래량은 주요 암호화폐 지갑 전체 거래량의 88.8%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OKX 월렛 /DX가 5.3%, 판톰이 1.4%, GMGN이 1.0%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호주 연방경찰은 퀸즐랜드주의 한 남성의 여러 자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압류된 자산에는 약 25개의 비트코인, 해안가 고급 주택,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포함되며 총 가치는 약 290만 달러에 달합니다. 바이비트는 신규 사용자 전용 재테크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연수익률은 최대 555%에 달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가입만으로 50USDT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수수료 할인 쿠폰이나 체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전용 등록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